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 41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녹화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비해서 이제 내일 쉬는 날이니까 저도 좀 녹화 빨리 해놓고 좀 쉬려고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좀 빨리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쉬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 내일 같은 경우는 저도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좀 하루 쉬고요. 목요일 날 아침 뵐게요. 목요일 날 아침에. 참고로 그래도 혹시나 미국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내일도 영상 업로드 할 수 있긴 한데요. 아마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게 일단 제 생각이긴 합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 특별히 할 얘기 없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S&P 4170이란 자리 중요하죠. 그리고 나스닥 13800이란 자리 중요합니다. S&P가 지금 4170이라는 자리를 아직 붕괴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싸해요. 분위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분위기가 안 좋냐?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2주 가까이 여기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지만 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지하고 나서 그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강력한 건데, 지금 보시면 지지력은 계속 있는데 올라야 될 타이밍에 자꾸 음봉 나오면서 시원하게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글쎄요, 비유하자면 변비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세가 나와야 될 자리에 시세가 못 나오고 있고 비리비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170이라는 자리는 붕괴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강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800이라는 자리 중요하죠. 지금 이번 보시면 어제까지 해서 13800이라는 자리를 두 번째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참고로 13800이라는 자리가 나스닥 보시면 전고점 자리죠. 전고점이에요. 13800을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물론 고점은 높아진 건데, 고점은 분명히 좀 높아지긴 했는데요. 근데 13800을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다. 아직 전고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38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게 사실 13800이라는 자리가 붕괴되면은 바로 쏟아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 4월 20일 부근에서 여기 있는 자리 어딘가에서 또 지지력을 만들고 한번 올라갔어요. 사실 이 자리 부근에서 한번 얘도 쉬거나 얘가 좀 한번 버벅거릴 수는 있습니다. 이 주변이 그렇게 격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한번 일단 쉬었다가는 자리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자리는 깼는데, 이 밑에 지금 발판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간 좀 쉬고 있는 이런 모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이렇게 2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그거라고요. S&P가 4170이라는 자리를 지지할 거냐 붕괴할 거냐, 그리고 S&P가 지지를 해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스닥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더 아래쪽으로 자빠진다라고 생각하면 S&P도 끌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누가 이길지 그런 것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딱히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이벤트 같은 건 특별히 없고, 맨날 매주 발표되는 그런 고용지표라든가 그런 경제지표들은 정상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매주 나오는 거니까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지표들 정상적으로 발표되니까 그런 것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장 이야기 하니까 이제 계속 미국장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도 하여튼 불안해요. 예, 미국도 지금 시장이 뭔가 지금 이제 폭등이 나오든 폭락이 나오든 뭔가 지금 한번 하려고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얘네도 힘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긴 합니다. 제 심증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져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 분위기 보면은 좀 그래 보이는데, 지금 사실 강한 건 S&P 밖에 없거든요. 지금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힘이 비리비리 빠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변동성 지수를 보면서 이제 폭등이냐 폭락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빅스 지수입니다. 중요한 라인은 여기에요. 18.7 정도 됩니다. 18.7이라는 라인에서 지금 계속 막혀서 못 올라가고 있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척 하면은 미국 시장 변동성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고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변동성 지수가 오랫동안 저점을 다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제 방향성은 아직 모르겠다. S&P는 아직까지 강하고 지지선 붕괴시킨 거 없고 나스닥은 슬슬 꺾이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뭐 요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길고 짧은 건 아무튼 대봐야 되니까 심증상으로는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꺾일 것 같긴 한데요. 그건 뭐 저의 심증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뭐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오래간만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거 나스닥 변동성 지수죠. VXN 종목 코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S&P하고 비슷해요. 얘는 최소한 여기 정도 라인은 돌파 한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3 정도 여기 돌파 한착 하면은 나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터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란지 아직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계 옵션 시장이,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들이 폭등이든 폭락이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이 기를 모으는 과정 안에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 모으는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지금 기가 제법 많이 모였다.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딘가로 폭발시키긴 할 건데 시장의 방향성은 일단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 한국 시장을 얼렁 또 살펴볼게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오늘 이 오후 영상은 한국 마감하는 거 보는 자리니까, 오늘 한국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미국장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옵션들이 길을 많이 모아놨다고요. 그래서 언제든 폭이 붙은 걸 할 수 있었다고요. 폭등이든 폭락이든 뭐 그런 걸 할 수 있을 준비가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시장은 폭락을 할 수 폭락도 나올 수 있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결과적으로 S&P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코멘트 드렸죠. 예. 풋옵션 꼬라지가 아침에 보니까 이거는 오늘 폭락할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시장은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간의 어떤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나 이 급락에 대한 쉬어가기 흐름 정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도 이야기로 오늘 시장은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사실 이제 분봉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잘 보여드리려고는 하지 않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40원 고버스라든가 인버스래, 하여튼 상품들을 뭔가 이게 직접 매수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 부근에 와 있으니까 분봉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고 있는 그림만 한번 공유를 해 드려 볼게요. 저는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30분봉을 좀 더 보고 있었고, 5분봉 보고 있다. 5분봉 보니까 좀 너무 좀 미세하게 보나 싶어 갖고 30분봉 정도로 바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원하시는 봉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었죠. 이런 그림. 30분봉 쭉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한 4월 초부터 해서 지금 쭉 보고 계신 건데, 대략적으로 아무튼 일단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429.45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있는 추세선이 확정됐네요 하면서 나왔던 고점이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이 라인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 추세선이 하나 큰 게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지금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이미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이건 붕괴가 돼서 이젠 저항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끄어진 이 라인은 둘 다 저항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주가는 이 밑에 있으니까 현재 이 두 가지 선들은 둘 다 저항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 와중에 현재 이 30분봉 상에서 이렇게 최근 한 4월 말쯤, 4월 마지막 주쯤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분봉상에서요. 이런 식으로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 찍으면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쏟아질 수도 있었다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만큼이 오늘인 겁니다. 이만큼이. 보시면은 오늘 이제 약간 오늘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었어요. 이 뭐냐면 421이라는 자리가 보시면 대충 줄을 끄은 건데요. 대략적으로 421입니다. 421이라는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음번에 빠졌어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어떠한 힘이 개입이 돼서
어떠한 힘이 개입이 돼서 418.6이라는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쌍바닥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폭등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분봉상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인 것 같고, 당연히 뭐겠습니까? 아래쪽으로 안 찍었다라는 얘기는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 위쪽에 있는 라인은 당연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을 이제 극복해서 위쪽으로 올라왔다. 근데 일단 머리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를 딱 보셔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머리 위쪽에 저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추세선들도 있고, 수직으로 그어봐도, 수평으로 이렇게 그어봐도 이 저항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일단 머릿속에 좀 대략적으로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줄 그어 놓으시고 한번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제 매집 같은 걸 해볼 만한 타이밍이긴 할 텐데, 뭔가 뭐 내가 뭐 주식이 됐든 뭐 인버스가 됐든 뭔가를 어쨌든 어떤 해볼 만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니까, 저를 분봉에서 오래간만에 저렇게 놓고 보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줄이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 그어서 보는 게 뭐 좀 대중적이고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그은 선들을 지금 좀 보여드린 거고, 아무튼간 그 오늘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승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풋옵션들이 굉장히 좀 모습이 싸해졌습니다.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전저점까지 다 붕괴시켜 버렸어요. 이게 제가 늘 보고 있던 415였거든요. 당장 살아난다고 하면 얘가 스타가 될 수 있는 놈이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415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완전 붕괴가 돼 버렸습니다. 일단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그림이 나와버리면은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방금 분봉 보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지수 보면 위쪽으로 좀 저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방금 보여드린 점도 풋옵션이 붕괴됐지만 급등하기는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콜옵션 자체가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확 죽어버려 가지고 콜옵션 자체가 살아나는 것도 또한 쉽지 않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풋옵션을 짓밟아 놔버렸으면은 남아있는 카드는 제 생각엔 뭐 양매도 지속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무튼 풋옵션 이렇게 죽여놨으니까, 그러면 풋옵션 이렇게 죽어놨지만, 풋옵션은 밟아놨지만 지수가 뭐 폭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매도겠죠. 양매도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고려를 같이 해보셔야 될 만한 점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변동성 지수 있잖아요. 미국 변동성 지수들은 어쨌든 아직까지 여기서 장대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확 아래쪽으로 죽인 게 아니거든요. 얘네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얘는 아직까지 지키는 자리 다 지키고 있고, 오히려 위쪽에 있는 저항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변동성 지수들, 방금 본 건 나스닥 변동성이고 지금 본 거는 이건 빅스고요. 그죠? 둘 다 얘네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얘가 양매도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결국 시장의 방향성은 이번엔 아래쪽으로 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뭐 저의 추측일 뿐인 거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이 지가 폭락을 하고 싶으면 어딘가를 또 돌파 한착 하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돌파 한착이 아니고 오히려 무너졌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하고, 아무튼 오늘 한국이 변동성 지수가 확 급감하고 풋옵션이 죽으면서 뭐 양매도로 가는 듯 싶을 수도 있으나, 미국장 변동성 지수를 고려해 보면은 약간 이런 것들은 좀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만 좀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코스피에서 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 고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어제 한 얘기가 다행히 다행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제 그러니까 이게 2040원을 완전히 돌파 한착 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2040원이란 중요한 저항을 우리 한 번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뭐 예를 들어 한 3거래일, 2거래일 정도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매집을 해보거나 이런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매집해 보실 분들은 2040원 넘어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매집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물론
제일 안전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40원이 돌파 한창 되면 2050원, 2060원 하면 이제 그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긴 할 텐데 마음 급하신 분들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2040원 돌파 한창 한다는 가정을 갖고 여기 어딘가에서 조금씩 이제 뭐 한 이틀, 3일 이 정도 걸려서 뭐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보면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살짝 던져 본 겁니다. 이 코스닥도 그래요. 이제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성전자 잠깐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튼 이 중요한 자리에 대부분 와 있긴 합니다. 이 삼각수렴형 끝자락에 또 와 있죠. 삼각수렴형 끝자락에 와 있는데 야 여기 와서 양봉 나오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얘도 지금 보시면 머리 위쪽에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다 저항이에요. 굉장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라면 얘가 추세대로라면은 위쪽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대 음봉 하나 나오면서 이거 확 뚫어서 이 아래쪽으로 붕괴시켜 버리면은 삼성전자 급락 나오면서 여전히 시장은 또 폭락의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오늘 상승 페이크일 수도 있다. 뭐 여전히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끝자락까지 모여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히 약간씩 넘어가거나 약간씩 붕괴시키면서 좀 페이크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더 잘 보시다가 삼성전자 움직임 조금 더 잘 보시다가 하여튼 결정 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뭐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뭐 얘 덕분에 오늘 뭐 지수도 얘 덕분에 코스피도 상당히 반등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 덕분에. 근데 아무튼 좀 느낌이 좀 그다지 썩 상쾌하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나스닥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미국 시장 변동성이 심상치 않지 않냐. 결과적으로 한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폭락 없이 이 정도로 하락하면서 적당히 버틴 거는 미국 시장이 견고했기 때문인데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 이야기는 이 정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중요한 라인까지 딱 터치했죠. 중요한 라인이 어디였다고요? 1330이라는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었습니다. 1330이 어디였다? 여기가 1330입니다. 여기 종가 정도 1330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일단은 당장 내려올 수 있는 하락 목표치 정도까지는 일단 거의 충족을 한 것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1400이라는 넥라인이 붕괴가 되고 강하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대응들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특히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 여기서 비중 축소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어느 정도까지 오르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라고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비중을 축소하시든가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고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 이런 자리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아싸 수익 났다 하고 확 끊어버리지 마시고 홈런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니까 뭐 지금 이럴 수 있다고요. 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반등 나온 거예요. 여기서 1400을 돌파 한착하지 못하면 1400 근처에서 물량을 더 잡는 불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좀 오히려 비중을 늘리려는 찬스를 좀 고려를 해보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계속 계좌에 빨간불 들어온 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한번 빨간불 들어오면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서 홈런도 한번 먹어보려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홈런의 가능성이 어쨌든 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 눈에 띄게 좀 보이기는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큰 그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큰 하락 추세 중에서도 또 작은 하락 추세라고요. 큰 하락 추세. 이거 몇 년 단위죠? 2018년 고점입니다. 큰 하락 추세, 그죠? 큰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는 거고, 큰 하락 추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와중에 여기 작게 보시면은 이번에도 고점 낮아졌다고요. 이번에도 고점 낮아지고 심지어 지금 이까지 내려온 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싸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넥라인까지 붕괴시켰으니까 야, 이번에 1400만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1400만 못 넘으면 이 아래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뭐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다 투자 성향이나 뭐 자금 성격이나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지만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큰 그림까지 보여드리는 거는 홈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이익을 짧게 끊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차라리 본전에 팔면 본전에 팔더라도 아무튼 일단 뭐 1400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저는. 근데 1400을 못 넘는다면은 이번엔 진짜 아래쪽으로 강하게 가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 그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코스닥은 하락 추세 시작된 겁니다. 이미 상승 추세 끝났어요. 보이시죠? 저점과 저점 낮아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꺼봐도 되고 저렇게 꺼봐도 되고 어떻게 해도 저점과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제 생각에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1300 라인 여기 어딘가만 이제 잘 붕괴시킨다면은 하락 추세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세상 끝까지 아마 정말 큰 목표치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이제 당장 현재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아무튼 뭐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같은 자리 막 바로 인버스 매수보다는 얘도 한 2거래일 3거래일 한번 이제 4650원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매집 같은 걸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살짝 드려본 거죠.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하여튼 뭐 같은 관점에서 그래요.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지금 고점 낮아졌잖아요. 고점 낮아진 추세선이 이렇게 완성이 된 상황이고, 사실상 물론 여기는 이 자리를 또 붕괴시켜야 좀 더 확실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완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심지어 이번에 보시면 미세하게 여기 이번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위에 터치 못했어요. 터치하면은 강하게 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 하나 둘 요 추세선에 이번에 결과적으로 안 데이고 밑으로 지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다지, 얘도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에 선까지 터치 못했네 라는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403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자리들, 그런 것들도 좀 어쨌든 큰 그림 보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렇게도 좀 끄볼 수 있겠죠. 엄밀히 따지면은 요렇게 저점과 저점 연결한 요렇게 삼각수렴형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 좀 크게 보시면서, 하지만 아무튼 쉽게 하락 쪽을 포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그래서 조정 예쁘게 나온 꼴이에요. 아직까진 보면요. 아직까진 보면 원달러 환율의 이 조정 끝났다라고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상승에 대한 이 피로감을 일단 오늘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16.7원, 8원 터치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지금 뭔가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뭐 증거 이런 건 없지만은, 그죠? 환율이 예전과는 달라요. 작년 11월 이런 때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어쨌든 환율이 쉽게 이렇게 강세로 가진 않고 있습니다. 약세의 흐름 단기적으로나마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심상치는 않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그 코스닥 시장 이야기하면서 참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제약업종 지수도 그렇다고요. 제약업종 지수도 이게 2017년 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거 엄청난 다중고점이에요. 엄청난 다중고점. 2018년 고점, 그리고 이번에 고점 살짝 높아졌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거 돌파한짝 한 꼴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전고점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 밑에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엄청난 다중고점형이고요. 그 와중에 이번에 보시면 고점 확 낮아졌죠. 누가 봐도 고점이 확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저점이 또 나오지 않아서, 아니구나, 이렇게 그으면 되겠네요. 이것도 지금 하락 추세예요. 이것도 하락 추세. 제약업종 지수도.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이 이게 1루타 2루타 먹고 말 게 아니고 홈런을 꿈꿔볼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반등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르려고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자리를 숏을 매집하는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좀 던져봤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뭐 그런 점들 잘 보시라. 아까 전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 뭐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 또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달러가 또 이상하게 또 강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달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91.3 라인을 돌파 한착하면은 이것도 조정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돌파 한착 하는지 보자고요. 91.37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반등 하나 잘 보셔야 되겠고, 금리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1.5대에서 반등 나온 거죠. 1.5대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건데, 모르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추세선 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이거는 확실히 끝난 거예요. 이 조정은 일단 끝난 거고, 뭔가 다른 그림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오늘 좀 심상치는 않더라고요. 이게 아직 종가는 아닌데, 그죠? 비트코인도 만약에 이 정도로 마감한다라면 이렇게 선 그어볼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죠. 그나마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거 붕괴시킨다면 이렇게 완성되는 거 아니야? 이 추세선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도 어때요? 일단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죠. 물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아직도 이 큰 추세는 꺾인 게 아니긴 한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최소 이 정도 자리는 붕괴가 돼야지 뭐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그죠? 전반적으로 다 약한 모습 만들고 있다. 대부분 우측 어깨의 꼭지점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뭐 증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는 좀 이제 저의 사심이나 심증을 좀 많이 넣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판단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제 관찰 잘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니죠. 내일 쉬고 목요일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